안녕하세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석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해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아주 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놔두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선도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도 있기도 하죠. 다만 이 같은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한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비하인드 스토리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의 주요 중심 종목들 그리고 시세의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세력들이 움직임이 활발한 세력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추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한국 석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석유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 한글날 그 연휴가 지난 이후에 시장 또다시 그 반등 시도가 좌절이 되면서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죠. 현재 코스닥 지수는 2.7% 정도 가까이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800선대 이하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8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795포인트까지 밀리고 있죠. 코스피도 장중 강세가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폭이 깊어짐에 따라서 역시 소폭 약세로 반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2400선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한국 석유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유주들 그 한국 석유뿐만이 아니고 흥구석유라든가 극동유화 중앙에너비스 등 이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유주 중에서도 GS라든가 SO일이라든가 이런 이 대형주들의 경우는 엉덩이가 상당히 좀 무겁죠. 상승폭이 좀 미진한 그런 상황에 거칩니다만은 이런 그 자본금이 적은 스몰캡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유주들의 강세,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항상 이 중동 지역은 세계의 화약고로 일단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유대 안식일인 지난 7일 날에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 산유국들이 모이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됐죠. WTI, 소부 텍사스 오일이죠. WTI의 경우에도 좀 안정세로 보이는 듯 하다가 86달러대 로 올라가면서 이런 유가를 자극을 하는 그러니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간에 일단 긴장이 더욱더 격화되느냐, 전면전으로 발생을 하느냐, 아니면 국지전에 그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현재쯤에서 보면은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부터 4차 중동 전쟁 때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중동의 각 주요국들이 참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지금은 그렇다기보다는 친이란 민병대라든가 헤즈볼라의 참여 가능성 등은 있지만 이렇게 전면전까지 확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 그리고 이란이죠. 결국에 미국과 이란 얘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으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우려감을 주고 있는데 이란 측에서는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를 일단 부인을 하기는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대응이 중요한 것이 미국이 만약에 보복 조치로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게 된다라면 결국에 이란은 주요 교역로이자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에 또 이 유가에 일단 상당히 좀 긴장 요인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결국에 일단 그 더 이상의 파국 사태로 치닫는 것은 좀 막아주지 않겠는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중동 지역에서의 그 전쟁이 본격적으로 뭐 발발하게 된다라면 결국에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까지 발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발성인 악재다. 또 이 정유제는 단발성인 호재다라고 보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글로벌적인 그런 이슈가 일단 그 단기간에 어떤 속단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환경들을 감안한다라면은 파국을 향해서 치닫기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가 절충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그 과정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따라서 전면주보다는 일부 국지전 정도의 성격이 좀 높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일단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도 역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확실한 주도주가 없다. 시장을 끌어갈 그 상반기에는 에코프로 삼형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섹터라는 걸출하는 그런 주도 섹터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주도주가 없다.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테마에 따라서 짧고 강하게 순환매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보통 1박 2일에서 아니면 2박 3일 정도 이렇게 짧고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도 역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의 공격으로 인해서 일단 곧바로 이런 그 재료들이 반영이 되면서 관련주들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짧고 강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다. 재료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흐름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동사의 경우에는 매출이 일단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4천억대에서 6천억 그리고 7천억대로 이렇게 매출이 증가를 했고 이익도 역시 그 잠시 추천거리긴 했지만 170,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에 대한 흐름과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GS라든가 SO일이라든가 이런 대형주의 경우에는 일단 탄력성이 좀 둔하다.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하게 느리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가파르게 이렇게 반영하는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납니다. 유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유가에 대한 동향이 중요한데 사실 최근에 유가가 진정이 되기 이전에는 100달러대 그리고 또 막 심지어는 150달러대까지의 유가에 대한 전망들이 등장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좀 주춤거리는 상태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의 흐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 넘어서게 된다라면 역시 동사의 경우에도 이 중동 지역의 재료 단발성에 거치기보다는 한 번쯤은 상승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18,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이렇게 매물 공백을 이용해서 최대 18,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다라면 유가의 변동폭이 좀 생각보다도 크지 않고 이 중동 지역에서의 이 전면전보다는 어른 국지전 속에서의 타이완을 찾아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의 재료의 반영 정도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현재는 매물 공백 상태까지를 보면서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보다는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서 일단 동사의 경우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14,000원에서 15,000원대 사이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도를 하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물려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앞서 언급을 했던 요인들, 그러니까 유가의 상태라든가 또 중동 지역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결 방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것들이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좀 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지정학적 긴장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2만 원대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추가 상승 시에 나머지 물량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들로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 절반 정도는 한번 좀
14,500원대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면서 주의를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 그 하반기 그 4분기죠. 이제 4분기도 이제 2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남은 4분기 시장에서 수익들을 크게 챙겨볼 수 있는 종목까지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드릴 종목은 인도 시장에서 최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그야말로 인도에서 수주도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급등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이런 종목들은 현재 국면 이렇게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인데요. 일단 앞으로 수익들을 상당히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습니다. 부채비율이 20%에 불과한 반면에 유보율은 2000% 육박합니다. 실질적으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무 구조가 우수한 편이죠. 그리고 지난해 보면 매출이 1,400억대, 영업이익이 370억 정도로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는데 앞으로 실적 모멘텀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그동안에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 바이오 장비 쪽으로 이제 다각화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쪽으로 사업 다각화가 결실을 본격적으로 얻어나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의 동사의 경우에 사실 그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다각화라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분 투자 또는 M&A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었죠. 올해 들어서는 특히 그 테슬라라든가 BMW, 또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배터리 공급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 일단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동사가 20% 정도 지분을 인수하고 또 동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회사까지도 이 회사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현재는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채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죠. 그런데 이 2대 주주로 올라선 기업이 인도에서의 그 전기차 시장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인도 전기차 판매는 전체 차량의 판매의 1.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편이지만, 전기차 생산자라든가 구매에 대해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인도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따라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0%일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앞서 말했던 업체가 인도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투자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동사의 경우에도 수주에 대한 기회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최소한 조 단위의 수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실적들도 그만큼 대폭적으로 호재되는, 완전히 기업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동사의 2차전지 내재화 설비의 경우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런 수주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적들이 이끌어낼 것이다 보여지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주가가 뭐 시세가 분출이 됐으면은 뭐 소용이 없겠지만,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그 차트상으로도 확인이 돼야 되겠는데, 주가 수준이라든가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라는 걸 보셔야 되겠는데요. 차트상으로 보면 과거에 2015년도에 2,000원대였던 주가가 바닥권의 매집 과정을 거친 이후에 24,000원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14배 정도, 13배 정도 이상이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5,000원대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선으로 작용을 해왔었죠. 이번에도 지선을 확인한 이후에 현재 소폭 상승한 상태에서 수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를 축축을 하면서 물량을 걷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에너지를 축적을 하면서 물량들을 걷어가고 있다는 흔적들이 과거에 급등을 했던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현재는 제반 이동 평균선들도 밀집이 되면서 강력한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 과거에 그 역사적인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 있다는 점, 추세적으로 상승에 대한 전환들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차트를 좀 볼 줄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반드시 포트에 편입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비중은 얼마 정도로 둬야 되겠느냐?
비중은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40~50%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시청자들 중에서는 이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서 종목당 비중을 5% 또는 10%로 가지고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7, 8개 종목들은 계좌에 있고 또 심지어는 10개가 넘어가는 그런 그 종목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도 어렵고 수익도 올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종목들이 많은 분들이라면 압축을 하는 것부터 일단 개선이 돼야 되겠죠. 시장의 중심에 있고 또 확실하게 명분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세력들이 들어있는 이런 종목들로 일단 두세 종목 정도 압축을 해서 매매한다라면 보다 리스크 관리도 쉽고 계좌가 좀 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종목을 분산을 해놓는다고 해서 좋은 투자가 절대는 아니죠. 확실한 종목들로 압축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기업이 체질적으로 개선이 일단 이루어질 것이다. 사업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사업 다각화도 사실상 본업이 좀 어려운 상태에서 다각화를 이쪽 저쪽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참 의미가 없습니다만 본업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쪽으로 다각화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결국에 주가 흐름들이 나중에 보면 큰 상승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도 이와 같은 범죄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차트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바닥권에서 일제 탈출하는 상승 초동기에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50%를 편입을 시켜줘야 되겠죠.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이 9,000원대가 됩니다만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대 9,000원대에서부터 7,5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평균 매수 가격대, 평균 매수 가격은 8,000원 초반 정도, 8,000원 초반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최근에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가격도 밴드폭을 좀 넓게 드렸는데요. 8,000원 초반 정도라면 전혀 부담이 없겠죠. 목표 가격은 상단에 사실상 보면 동사의 경우에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15,000원대 한번 걸리는 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매물이 없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2만원대 진입도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크게 보면 3만원대도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한 절반 정도 비중으로 50% 비중으로 일단 분할로 매수를 해서 더블 정도 수익을 올리게 되면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바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시점 사실상 그 계좌가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은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안전한 종목 명분을 갖추고 세력들이 들어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해서 빠르게 회복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상단의 번호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SG경제연구소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